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난주차 챕션평, 그 다음에 보통 최고담, 그 다음에 채점기준표 이렇게 펴볼게요. 그래서 오늘 1기부터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학원 특징이 뭐냐면 보통 최고답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고답안 먼저 보시면은 첫 번째 쪽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쪽 보면은 일단 일반적인 논점을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쭉 가보시면은 우리 8쪽까지 가볼게요. 8쪽까지. 그래서 앞에 있는 문제들은 잘 쓰셨고 이제 문제 3번도 잘 쓰시긴 했는데 우리 채점 팀장이 8쪽 하단에 보시면은 이제 결어 이렇게 했어요. 결어. 이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씁니다. 이렇게 말씀을 써주셨는데 우리 채점 팀장님이 우리 10점 같은 경우 어떻게 했어요? 10점. 10점은 어떻게 했죠? 설명할 때 개설은 쓰기로 했습니다. 개설. 근데 20점 이상은요? 20점 이상은 서랑 결, 목차를 잡아주기로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개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결을 써야 되나요? 무조건 결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무조건 결을 쓰는 건 아닌데 근데 내가 관련 판례나 조문이나 뭔가 다른 내용을 설명할 거다라고 하면은 뭐죠? 소결을 목차를 잡아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 소결 썼나 하고 딱 봤더니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 전세 사기 등 뭐 이런 것들 적정성, 타당성 조사의 검토성이 필요한 바 넘겨보시면은 우리 뭐 안정성, 국민의 신뢰 보호에 뭐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는데 좋은 말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이론이죠. 이렇게 쓰시는 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소결이나 결 아니면 마지막 사례 해결에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노릴 때 쓸 때는 이런 이론적인 아름다운 내용보다는 관련 판례나 가점을 노리신다면 아니면은 관련 조문이나 아니면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내용 중에서 어떤 게 좋냐면 어떤 A라는 개념을 설명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앞에서 뭐 절차, 요건 이런 것들을 설명했다. 그리고 목차가 좀 모자르네. 그러면은 뭐 효력이라든가 효과 아니면 구별이라든가 구별 내용 그리고 차라리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어떤 제도를 설명하라 라고 했으면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결은 좋은 내용이에요. 그죠? 좋은 내용인데 다만 이제 플러스 알파 가점을 받으시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넘겨보시면 우리 최고답안 진짜 잘 쓰셨어요. 10쪽 하단에 보면 마찬가지로 좋은 이야기를 적어주셨습니다. 좋은 이야기. 근데 조금 법규에서 보기엔 추상적일 수가 있었다. 채점자에 따라서. 그래서 요거 빼고는 다 잘 썼어요. 논점 다 맞췄고요. 그 다음에 뭐 조문이나 이런 것도 정확성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최고답안을 뽑는데 일단 실강이 우선권이 있어요. 점수가 만약 실강이랑 온점이 똑같다 하면은 1등, 그죠? 1등. 그래서 실강 1등이 보통 최고답안을 내고 가끔 실강 1등이 최고답안 안 뽑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건 뭐냐면은 그 1등 답안에 오픈북이라고 써있다. 그럼 오픈북은 배제합니다. 오픈북 배제하고 그 다음에 1등이긴 한데 뭔가 조금 많이 부족해. 큰 어떤 문제에서 어떤 논점을 하나 빠뜨렸는데 나머지 다 잘 써가지고 약간 그 점수가 올라갔다. 근데 밑에 있는 2등이 무난하게 잘 썼다 하면 2등이 뽑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실강 1등이나 2등이 주로 뽑힌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답안 볼게요. 보통 답안. 자, 보통 답안 넘겨보시면 6쪽까지 넘어올게요. 이분도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굉장히 잘 쓰셨고 그 다음에 6쪽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플러스 알파 할 거면 일단 사례 해결 쓰시고 기본 점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타 보면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돼서 이제 내용을 적어주셨죠. 대법원은 하면서 판례 내용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7쪽 넘어가 볼게요. 문제 2번 조문이나 이런 내용이 조금 부실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잘 썼다. 그래서 우리 보통 답안은 뭐 못 쓴 답안 이런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제 보통 답안인데 사실 평균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최고 답안은
실무 이론 까락만 안 먹고 법규가 이 정도 점수면 무조건 합격이다. 그냥 법규가 쭉 끌어올려서 이제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 보통 답안은 법규 점수는 무난하지만 이제 실무나 이런 점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 이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기준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통 최고 답안 이렇게 나오고요. 채점 기준표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에 없는 내용이어도 뭔가 논리적으로 맞다. 그 다음에 좀 다른 내용을 썼어도 요거는 인정해줄 만하다. 요런 거는 이제 재량적으로 다 점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보시고 우리 채점평 한번 볼게요. 채점평. 자, 우리 채점평 지난 문제 같은 경우에 1번 사안포섭의 구체성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도 역시 이제 사안포섭을 잘하신 분들이 60점을 넘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안과 관련된 판례. 요것도 우리 문제 1번이 판례를 바탕으로 했었죠. 한 장 넘겨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오시면은 우리 문제 1번의 사진 보이시나요? 사진? 그래서 요렇게 6번 관련 판례라고 목차를 잡아주시고 판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신 분들이 점수를 조금 더 많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이렇게 그냥 내용 이렇게 하는 것보다 목차로 빼주는 게 좋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판례를 알아요. 아니면 내가 법조문을 알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뭘 해야 돼요? 목차화를 해주세요. 목차화 하시고 관련 판례 아니면 관련 법령 요런 식으로 목차를 무조건 빼주세요. 이게 사람이 채점하다 보니까 그냥 줄글로 쭉 뭐 한 문단을 다 내리썼다. 물론 거기서 다 찾아서 보실 수도 있지만 혹시 모릅니다. 그죠? 혹시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차로 다 보여주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거는 조금 이렇게 가볍게 간평을 할게요. 그리고 자, 우리 일기세부 진도표 요거 한번 펴볼게요. 일기세부 진도표. 자, 일기세부 진도표 보시면은 일단 핵심 정리 기준으로 제가 나눠 드렸어요. 우리가 기출 테마다 보니까 개별법 위주로 가긴 하는데 옆에 보시면 행정법 주요 논점 있죠. 그래서 행정법에서 버리면 안 되는 것들, 꼭 봐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혼자 공부하실 때 행정법 그 다음에 개별법 이렇게 논점 요거는 단문을 외우겠다 이런 식으로 같이 계획을 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오시면 법조문 암기사항 있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좀 이따가 제가 강평 간단하게 할 건데 올해 점수차 그러니까 상위권과 중위권 그 다음에 최상위권 요 포인트가 뭐였냐면 다 법령과 판례 요걸로 점수가 많이 분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법조문도 같이 좀 지금 일기니까 같이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세부 진도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사실 제가 이제 물론 미리 말씀드리긴 했어요. 우리 연기 다니신 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긴 했는데 강의 계획서도 써놓게 했습니다. 2회차부터 강평만 영상으로 진행한다. 근데 실강 첨삭이나 온라인 첨삭은 동일 진행합니다. 그래서 요 시간에만 우리가 동영상 강평으로 대체한다는 거 2회차부터. 그래서 요 대학원 문제로 그죠. 대학원이 토요일 수업에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제가 부득이하게 강평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합격자 공고 보시면은 또 추가 자료 나간 거 있죠? 35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합격자 공고.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합격률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7.31%였습니다. 요번에. 그래서 혹시 올해 시험 뭐 유예로 봤다 아니면 내가 3년차 동차로 봤다. 그런데 내가 점수가 뭐 0.5점, 1점 요렇게 아깝게 떨어져서 지금 저희 학원 스터디에 오신 분들 몇 명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 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작년에도 저희 학원에서 0.5점, 뭐 1점, 뭐 2점 이런 식으로 장학생분들 계셨는데 그분들 대부분 붙었어요. 올해 대부분 붙어서 저한테 연락 왔거든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